10년 전 악랄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듯 이혼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너 같은 거지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 줄 알아? 그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굴더니 이제 나가. 다시는 우리 아들 얼굴도 보지 마. 그 여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시집에서 가져온 건 딱 하나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고급 호텔 최상층 회장실. 50대 중반의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10년 전 며느리를 내쫓았던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서 차갑게 내려다보는 여자. 바로 10년 전 쫓겨났던 그 며느리, 지금은 자산 5천억 대기업 회장이 된 서지혜였습니다. 어머님 10년 만이시네요. 그때 저한테 하신 말 기억하세요? 거지년 배은망덕 그리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말라고 하셨죠. 지혜는 천천히 일어나서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제 앞에 무릎 꿇고 계시네요. 참 세상 재미있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니 회장님. 제발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어머님, 10년 전에 저도 그렇게 빌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대체 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재벌이 됐고 시어머니는 왜 무릎을 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지혜 당시 27세. 평범한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남자 박민준과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민준은 중견건설회사 부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회사 규모는 연 매출 300억 정도 되는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집안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 근데 애가 워낙 고집이 세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 앞으로 잘하기나 해. 신혼 첫날부터 시작된 지옥. 시어머니 이순자는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상 차리기. 출근 전에 빨래, 청소, 설거지 다 끝내기. 퇴근하면 저녁 준비 또 설거지. 야 서지혜.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우리 민준이는 원래 맛있는 것만 먹고 자랐어. 다시 해.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여기 기름때 그대로 있잖아. 방 청소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다시 해.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지혜는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가 회사 다니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일은 누가 해?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해. 지혜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 수입도 필요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폭발했습니다. 뭐? 내 수입? 우리 민준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해. 내가 회사 다니는 건 우리 집안 체면 깎는 일이야. 당장 그만둬. 남편 민준은? 그는 항상 엄마 편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것도 고려해봐. 지혜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편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지혜는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손주. 드디어. 잘했어 서지혜. 이번엔 칭찬해 줄게.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게 된 날. 어머니 딸이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딸? 첫째가 딸이면 어떡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먼저 낳았는데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못 낳으면서 뭘 그렇게 으스대고 다녀.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지 딸은 뭐하러 낳아. 지혜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출산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딸 아이 이름은 서연이.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딸은 관심 없어. 아들 낳으면 그때 보러 갈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아깝다며 집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출산 2주 만에 지혜는 다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기를 돌보면서 야 서지혜. 애 키우는 건 내일이고 집안일도 내일이야. 뭘 그렇게 힘들어해. 지혜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민준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보고 싶어요. 지혜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민준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 후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이런 문자를 왜 받아요? 만나고 있었어요? 민준은 짜증을 냈습니다. 야, 서지혜. 너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나 의심할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요즘 내가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알아?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서지혜, 너 민준이랑 이혼해.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불행해. 딸만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한테 의심병까지 있고.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지혜는 억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딸 하나 낳은 게 최선이야. 우리 집안에 아들을 못 낳으면 나가야지. 그리고 민준이가 밖에서 만나는 여자 있는 거 알아? 그 여자는 예쁘고 착하고 우리 집안이랑도 잘 맞아.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지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 그럼 서연이는요? 제 딸은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딸은 데리고 가. 우리한테 필요 없어. 어차피 키워봤자 남의 집 며느리 될 건데 뭐하러 키워. 지혜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남편 민주는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 서지혜, 너 같은 거지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 줄 알아? 그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굴더니 이제 나가. 다시는 우리 아들 얼굴도 보지 마. 그리고 위자료 같은 거 바라지도 마. 내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거니까. 지혜는 4살 딸 서연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건 낡은 가방 하나와 통장에 남은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혜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4살 딸과 함께 3평짜리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 서연이는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할머니는?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엄마랑 우리 둘이서 살 거야. 알았지?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 민준과 시어머니는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지혜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지혜 씨가 집안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겨우 받은 돈이 1천만 원.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결정됐지만 민주는 2달만 보내고 끊어버렸습니다. 양육비 필요 없다며? 그럼 안 보내도 되겠네. 지혜는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은 일했습니다. 딸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데 우리는 왜 아빠 없어? 지혜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엄마가 꼭 우리 잘 살게 만들어줄게. 그날 밤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야. 지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면서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은 세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혜는 작은 회계 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던 지혜는 어느 날 큰 기회를 만났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세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지혜는 그 회사의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이 회사는 부도 직전이 아니에요. 회계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3개월 동안 그 회사의 회계 구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금 최적화, 불필요한 지출 절감, 수익 구조 개선. 그 결과 회사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사장은 감탄했습니다. 지혜 씨, 우리 회사 CFO로 오시겠어요? 연봉 2배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3년 만에 매출 200억 회사로 키웠습니다. 그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계의 마술사 서지혜.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더 큰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부도 직전에 중견기업 구조조정 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연봉 1억. 하지만 지혜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지혜는 그 회사를 2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 5%를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기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혜 컨설팅. 부도 직전 회사를 살리는 전문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첫 해 매출 20억. 둘째 해 50억. 셋째 해 100억. 지혜의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8년 차. 지혜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M&A 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부도 직전 회사들을 싸게 인수해서 구조조정 후 비싸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성공이었습니다. 50억에 인수한 회사를 1년 만에 200억에 팔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성공했습니다. 지혜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혼 10년 차. 지혜는 마침내 대기업 회장이 됐습니다. 자산 5천억 원대 기업 JH그룹의 회장. 직원 1000명, 계열사 5개를 거느린 재벌이 된 것입니다. 딸 서연이는 이제 14살이 됐습니다. 지혜는 서연이를 최고의 교육으로 키웠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너한테 미안해. 어렸을 때 고생시켜서. 서연이는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엄마가 있어서. 그리고 엄마 정말 대단해. 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혜는 어느 날 비서를 통해 한 가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회장님, 박민준 씨의 가족회사인 대한건설이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봐.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경영을 제대로 못해서 회사가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200억 원의 빚이 있고 다음 달 어음이 부도날 예정입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회사 채권 다 사들여. 네? 회장님, 그 회사는 가망이 없는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지혜는 대한건설의 채권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바탕으로 회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민준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JH그룹에서 대한건설 채권을 모두 인수했으며 즉시 변제를 요구합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200억을 당장 어떻게 갚아? 시간을 좀 달라고 해봐. 하지만 JH그룹은 단호했습니다. 2주 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회사 압류 및 경매 진행합니다. 민주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순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이순자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100억이 고작이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것밖에 없다. 민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로는 안 돼. 200억이 필요해. 이순자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JH그룹 회장을 만나보자. 직접 부탁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민준과 이순자는 JH그룹을 찾아갔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여자. 바로 10년 전 그들이 쫓아낸 며느리 서지혜였습니다. 이순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혜야. 지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10년 만이시네요.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민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여기 회장이야. 지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 놀랍죠? 10년 전에 거지년이라고 부르시던 그 사람이 지금 당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네요. 이순자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아니 회장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혜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잘못하셨다고요? 뭘 잘못하셨는데요? 이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당신을 너무 못되게 대했어요. 쫓아낸 것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지혜는 비웃었습니다. 아, 그때요? 제가 딸을 낳았다고 실망하셨죠?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매일 갈구셨죠? 그리고 아들의 외도를 부추기시고 저를 거지년이라고 부르시며 쫓아내셨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요? 어머님, 10년 전에 제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거니까 위자료도 바라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이순자는 계속 빌었습니다. 제발. 회장님. 우리 회사만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지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뭐든지요. 그럼 제 딸 서연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실래요? 10년 전에 4살 아기였던 제 딸을 필요 없다고 하시며 쫓아내신 것에 대해서요. 이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나도 잘못했어. 그때 너한테 너무 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지혜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당신 재혼하셨죠? 그 여자랑 행복하세요? 아, 그런데 들었어요. 그 여자도 결국 아들을 못 낳았다며요? 어머님이 또 똑같이 구박하시던데요.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사업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10년 만에 망하기 직전까지 만들다니. 대단하세요. 지혜는 책상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자, 여기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당장 200억을 변제하고 회사를 지키는 것. 두 번째, 제가 회사를 인수하는 것. 이순자가 물었습니다. 인수라니요? 네, 제가 대한건설을 인수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준 씨는 평사원으로 남고 어머님은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굴욕적이야. 지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굴욕적이라고요? 10년 전에 저한테 하신 짓보다 굴욕적일까요? 이순자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민준아, 받아들여라.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
민주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 서명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민준과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지혜는 그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딸 서연이가 다음 주에 학교 발표회가 있어요. 어머님이랑 민준 씨 둘 다 오세요. 그리고 박수 쳐주세요. 10년 전에 필요 없다고 하신 그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직접 보시라고요. 이순자와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서연아.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줬어. 며칠 후 서연이의 학교 발표회 날. 강당에는 학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뒤쪽 구석에 이순자와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서연이가 올라갔습니다. 14살 소녀는 당당하게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가 10년 전에 내가 필요 없다고 한 그 아이가. 발표회가 끝나고 서연이는 엄마 지혜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잘했어? 지혜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최고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그때 이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이는 낯선 할머니를 보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분은 옛날에 엄마를 알던 분이야. 이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 한가운데에서. 서연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10년 전에 할머니가 너랑 내 엄마를 너무 못되게 대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지혜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잘 몰라요. 그리고 엄마한테 나쁘게 하신 건 잘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저도 용서할게요. 하지만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나쁘게 하시면 안 돼요. 이순자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대한건설을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JH건설로. 민주는 평사원이 되어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는 자신이 한때 사장이었던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앞으로 당신은 현장관리팀에서 일할 겁니다. 매일 새벽 6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주말에는 현장 점검. 할 수 있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적이 좋으면 승진 기회를 드릴게요. 하지만 태만하면 바로 해고예요. 알겠죠? 네, 회장님. 지혜는 민준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일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이순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서연이를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로서 말고. 그냥 한 번만요. 지혜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토요일 이순자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지혜의 집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50평대 펜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이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왔어. 거실에는 지혜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아니 회장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어떤 걸요?
제가 10년 전에 당신한테 한 짓들을요. 당신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딸을 낳았다고 실망하고 집안일로 괴롭히고 심지어 아들의 외도까지 부추겼죠. 제가 정말 악마였어요. 지혜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4살 아기를 데리고 쫓겨났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지,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디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너무 망쳤어요. 제가 너무 과부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어요. 며느리를 하인처럼 대하는 것도 제가 가르쳤고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도 제가 심어줬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민준이에요. 지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아니, 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오히려 더 강해졌더라고요. 저는 당신을 짓밟으려 했지만 당신은 그걸 딛고 일어섰어요. 이순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100억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죠. 이걸 서연이한테 주고 싶어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걸 받았어요. 이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가 안 받을게요. 대신 어머님이 쓰세요. 노후 자금으로요. 그리고 앞으로 서연이를 가끔 만나주세요. 할머니로서요. 서연이한테는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이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 딸을 행복하게 키우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서연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좋아해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이순자는 서연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그날 저녁 이순자가 돌아간 후 서연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를 왜 용서해 준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쁜 짓 했잖아요. 지혜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 할머니와 아빠를 무릎 꿇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게 아니더라. 그럼 뭐예요? 진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성공하는 거고 너를 훌륭하게 키우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걸 후회하게 만드는 거지. 엄마는 성공했어요.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는 성공했어. 하지만 제일 큰 성공은 너를 키운 거야, 서연아.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엄마 회사에서. 그리고 아빠도 변하고 있어. 사실 민주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굴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느 날 민주는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회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밑바닥부터요. 그리고 언젠가 회장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회사를 경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서연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기회를 드리죠. 하지만 특혜는 없어요.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준이 나가려는데 지혜가 불렀습니다. 박민준 씨. 네? 서연이 생일이 다음 달이에요.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아빠로서요. 민준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요? 서연이가 원한다며. 제가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호 같은 시집살이, 굴욕적인 이혼, 극빈의 시절, 그리고 기적 같은 역전. 하지만 지혜가 깨달은 건 복수가 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주주총회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박민준 대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잘했네요. 포상금 넉넉히 주세요. 비서가 나간 후 지혜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4살 서연이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낡은 고시원 앞에서 찍은 사진. 지혜는 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괜찮아, 견뎌. 10년 후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19살이 되어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민주는 JH건설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실력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순자는 요양원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서연이가 찾아가 할머니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그녀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여성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네? 10년 전 저는 인생 최악의 순간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꼭 온다는 걸 믿었고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럼 과거에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네, 그 사람들이 저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저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편안하게 살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복수는요? 하지 않으셨나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요. 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공하는 걸로요. 그리고 결국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증오를 품고 사는 건 저한테 독이 되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지혜. 거실에는 서연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우리 딸 공부하고 있었구나.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해요. 지혜는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